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미입니다.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거나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면서 살이 빠지는 거 본 적 있으시죠? 저도 실제로 겪어본 적이 있는 일인데요. 그렇다면 마음고생 다이어트라는 것도 가능할까요?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서 마음고생을 하면 왠지 살이 빠질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그림처럼 정말 심한 일을 겪고 나면 하룻밤 만에 머리도 하얗게 새고 살도 쪽 빠진다고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또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계속 먹다 보니까 살이 엄청 쪄버렸다. 마치 이 그림처럼 말이죠. 그럼 어떤 게 진실일까요? 스트레스, 마음고생 다이어트라는 게 정말로 가능한 걸까요? 일단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찌게 되는 것부터 좀 볼게요. 리드 대학이 2022년도 연구에 따르면 54개 연구 12만여 명을 분석해 봤더니 스트레스가 실제 먹는 양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건강한 음식은 적게 먹도록 만들면서 탄수화물과 지방이 많고 건강에 해를 끼치면서 살도 찌게 하는, 그러면서도 맛있는 녀석들은 많이 먹게 만들었어요. 이게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스트레스 받아서 살찌는 기본 원리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고 나면 집에 와서 밤에 뭔가 막 먹고 싶죠. 그리고 그 먹고 싶을 때 건강한 음식, 예를 들어서 밥에 시금치 나물은 땡기지 않습니다. 뭐가 땡기냐면은 맵고 달달한 떡볶이, 아니면 맥주에 치킨, 이런 것들만 땡기죠. 이게 바로 스트레스와 마음고생으로 살이 찌는 경우예요. 그렇다면 스트레스로 살이 빠지는 건 말이 안 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반대로 마음고생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살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크립스 리서치의 18년도 연구를 같이 보실게요. 자세하게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이해하기 쉬운 것만 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마우스에서 BDNF 유전자를 삭제했어요. 이 BDNF 유전자는 가바라는 녀석의 생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데요. 이 가바, GABA가 중요합니다. 가바는 쉽게 말해서 뇌에서 주로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 가바는 신경세포의 흥분성을 낮춰서 신경계의 활동을 억제하고, 그러면 불안감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즉 BDNF가 삭제된 마우스는 가바가 많이 안 나올 거고, 그러면 가바가 부족하니 불안해지면서 과도한 흥분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이 그림처럼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마음고생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흥분이 되면 몸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요. 교감신경은 몸을 흥분시키는 또 신경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 심박수등이 증가하면서 기초대사량도 올라가고요. 2. 흰색 지방세포가 갈색 지방세포로 변하고, 3. 갈색 지방세포들의 열 발생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1번,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올라가니까 살이 빠지는 건 쉽죠. 근데 나머지 2번, 3번의 갈색 지방세포는 또 뭘까요? 여기 그림을 같이 보시죠. 일반적인 지방세포는 왼쪽에 있는 흰색 지방세포입니다. 약간 누리끼리하긴 하지만 흰색이라고 할게요. 돼지고기나 소고기 보면은 지방이 하얀색이죠. 얘네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흰색 지방세포입니다. 갈색 지방세포는 오른쪽인데요. 말 그대로 갈색인 지방입니다. 철이 함유된 미토콘드리아가 무척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철 색깔 때문에 갈색으로 보입니다. 피가 빨간색인 것도 안에 있는 철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갈색 지방, 얘는 뭐 하는 녀석인 걸까? 갈색 지방은요, 에너지를 소모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갈색 지방에는 모세혈관이 백색 지방보다 더 많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고 열을 제공합니다. 즉 보통의 흰색 지방세포는 그냥 몸에 들어온 칼로리를 지방으로 저장만 하는데, 즉 살이 찌는데, 반대로 갈색 지방은 몸에서 칼로리를 소모시키면서 체온을 조절해서 체지방을 소모시키는 게, 없애는 게 바로 갈색 지방이죠. 즉 살을 빠지게 해주는 지방세포인 거예요. 갈색 지방이 말이죠. 그런데 마음고생을 하는 그런 상태가 저렇게 갈색 지방을 늘릴 뿐만 아니라 갈색 지방을 더 활성화시켜서 칼로리 소모를 늘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칼로리 소모적인 면 외에도 스트레스나 우울감, 마음고생 등으로 식욕이 줄어들어서 살이 빠지게 되는 것도 또 있습니다. 페닝턴 연구소의 23년도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생화학적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음식 섭취량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 체중 감소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죠. 이건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비롯된 건데요. 자, 우리 인간이 정말 옛날 원시 시대에는 호랑이나 늑대 같은 거나 맹수들이라든지 하여튼 신체적인 위협이 많았고요. 사람은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싸우든지 아니면 도망을 가든지 해야 하므로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서 심박수를 높이고 혈압을 높였습니다. 그래야지 뭐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화기계 활동이 억제됩니다. 왜? 당장 맹수가 쫓아오는데 심박수 높이고 해서 뛰는 게 중요하지 음식을 소화하고 있을 게 아니잖아요. 뭐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당장은 덜 중요한 소화 기능을 일시적으로 억제하고 그 에너지를 근육이나 다른 데로 돌리는 겁니다. 물론 현대사회는 저런 맹수들이 없죠. 하지만 저런 반응은 우리 유전자에 각인이 돼서 아직도 우리 몸에 그대로 남아 있고요. 저 기전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마음고생이든 힘든 일이든 뭐든 신체적, 정신적 부담과 압박들을 주는 모든 것을 이 과학에서는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떨 때는 스트레스나 마음고생이 살을 찌게 하고 어떨 때는 또 살을 빠지게 하는 걸까? 일단 단기적인 스트레스냐 장기적인 스트레스냐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단기적으로는 식욕을 저하시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 상황에 맞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싸우든 아니면 도망을 가든 해야 되니까 몸을 흥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몸이 흥분되면 당연히 먹는 거는 뒤로 밀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먹을 게 줄어드니까 살이 빠지겠죠. 그런데 스트레스가 장기로 가면 코티졸도 분비되는데 이 녀석은 식욕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그러면 또 먹는 양이 늘어나서 살도 찌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 단기 스트레스냐 장기 스트레스냐 뭐 이런 부분보다는 개인마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개인마다 케바케가 굉장히 크단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과 어깨를 부딪히면 어떤 사람들은 바로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싸우고 또 어떤 사람도 다르게 반응하고 막 그러죠. 이렇게 같은 일이라도 반응이 다르듯이 스트레스나 마음고생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다르고요. 이건 케바케가 굉장히 큽니다. 패닝턴 연구소의 23년도 연구에서는 여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요. 유전, 성별, 나이, 국가, 문화, 교육 수준, 경제적 수준, 심지어 그동안 자신 개인이 쌓은 경험, 자신이 이제까지 한 경험들까지도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똑같은 현상도 어떤 사람에겐 스트레스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스트레스조차 아닐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케바케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즉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순전히 나에게 달려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오늘은 마음고생이나 스트레스로 살이 빠질 수도 있을까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살이 빠질 수도 있고요, 찔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케바케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일을 지금 겪고 계시든지 아니면 겪었던 일이 생각나서 궁금해서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힘든 일은 뭘 어떻게 위로를 받든 사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위로가 잘 안 되죠. 그래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결국 모든 일은 다 지나가고 없어진다. 그거 하나만큼은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좋았던 일도 결국엔 닫혀질 수 있듯이 슬프거나 힘든 일도 결국에는 세월 앞에는 장사는 없죠. 그런데 만약 지금 너무 마음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가까운 한의원이나 병원 등에 가셔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권유드립니다. 공부가 어려우면 이렇게 뭐 과외 선생님 찾고 학원을 가듯이 마음도 신체랑 똑같아서 나 혼자 힘내려고 하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자체도 사실 힘든 일이죠. 그래서 뭐 그냥 관둘까 싶기도 하고 뭐 애초에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그 상태 자체가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죠. 그 다이어트도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절대 잊지 말아 주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 욕망을 일단 인정해주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걸 적절히 채워줄 줄 알고 그리고 또 조절하는 법도 배워서 행복한 인생, 행복한 다이어트 그리고 유지 가능한 다이어트 그렇게 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극단적이거나 나를 불행하게 하는 다이어트는 결국 성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항상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